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밝혔습니다. 강창일 회장은 오늘 도쿄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신년회에서 어제 니케이 간사장과의 면담에서 니카이 간사장이 1000여 명 규모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며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내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은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니카이 간사장의 한국 방문 시기는 일본의 통상 국회가 끝나는 6월 하순 또는 7월로 예상된다고 강창일 의원은 말했습니다. 일본이 긴장이 고조된 중동 해역에 예정대로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오늘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를 중동 해역에 파견키로 한 지난달 27일 가기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로 호위함 한 척과 P-3C 초계기의 파견을 자위대에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 지역과 제주 지역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발이 날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하 0.3도, 습도 63%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만 20세 청년들에게 기초자산으로 3천만 원을 주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부모 세금으로 청년들의 표를 사려고 한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논란은 또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차상위 계층에게 청년 저축 계좌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지원 대상이 일하는 청년들로 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30만 원씩 얹어준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청년들이 이른바 부모 찬스 없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여전히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년 지원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규정되는 순간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가로막히는 현실, 그건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 확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나라 빚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현실의 벽에 부딪힌 미래 세대들은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 여파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을 했다면서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공동정치구회에서 관련된 내용 토론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경 지휘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저희 프로그램도 홍보하고 또 애청자를 인증하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2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이벤트 참여 조건이 있는데요. 김성환의 시사야, 이 애청자를 인증하는 차원에서 문자 말머리에 저희 프로그램명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참여 시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 정치구역. 대화와 협상이 사라진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 정치 토론 공동 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토론이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예, 검찰 고위직 인사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또 평가도 지금 여야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였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보복성 인사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 방해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벌써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고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폭이 굉장히 많고 또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인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검찰 개혁이나 건강 수사권 조정이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시기적 과도기적인 현상과 또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있어 왔던 어떤 특수부 중심의 수사라든지 또는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평가가 반영된 이제 그런 수사 결과들이 아니었느냐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검찰청법 34조 위반과 관련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마 이제 실제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충분히 검찰총장하고 상의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다소 조금 말하자면 불만스럽더라도 법무부 장관과의 회동을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모두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뒤에 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네, 진수희 의원님. 네. 저는 보복성 인사 맞고요. 명백한 보복성 인사 맞고요. 청와대를 향한 수사 방해도 맞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박근혜 정권이 찍어내고 또 윤석열, 박형철 검사 등을 좌천시킨 이때 당시 문재인 의원 추미애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고스란히 제가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께서 이건 명백한 수사 방해다. 권력의 검찰 장악 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추미애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정홍원 총리를 엄청 거칠게 몰아세우면서 뭐라 그랬냐면 수사 기소 담당자인 윤석열을 내쳤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냐. 수사 기소한 검사를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 판단이 제대로 나오겠냐. 이렇게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몰아세웠고요. 당시 서울법대 조국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수사 제대로 하면 잘린다는 게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이다. 그리고 불법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 의무이지 항명은 아니다. 따라서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라.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쓰셨어요. 제가 그 말씀들을 고스란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과 장관님께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여야가 그동안에 입장이 바뀌면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요. 또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강금실 법무장관 시절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검찰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 불구하고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그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 대한 안도 안 주는 내가 의견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의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팀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기회를 스스로가 거부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이낙연 총리도 물론 그 발언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절성 논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검찰의 중립성이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 권한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더라도 전체의 공직사회라고 하는 건 체계가 있는 것이고 전체 국가 안에 있는 검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떤 불리하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과정에서도 뭐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의 의견을 제가 하나씩 좀 양쪽 네. 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하고 청와대 선거 개입 뭐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를 교체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수사관을 교체하는 것이 말하자면 교체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실 수사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네. 실제로 새로운 검찰이 이렇게 새로운 보직을 받아서 왔을 때 실제적으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지만 사실은 수사 분량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이 시점이 좀 그 준비해 다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길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문제점이나 한계는 분명히 있고 네. 또 실제적으로 업무론적으로 본다라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시기를 넘겨보자는 그런 어떤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공직기라고 하는 것은 순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더 바람직한 것은 누가 오든 이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방향성에 있어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숙 의원님께서 반론하시고요. 제가 똑같이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네. 그 수사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교체하는 거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아시듯이 세 가지 중요한 수사가 그 대검에서 진행이 됩니다. 중앙지검하고 합쳐서 일단 조국 가족 비리 수사는 거의 이제 끝나서 이제 기소가 됐죠.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그 무마 이 사건도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고 기소만 남은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수사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 수사도요. 수사는 일단락이 돼서 거의 이제 기소가 됐거나 기소가 막 되려는 시점이지만 그 기소하는 걸로 검사들의 역할이 끝난 거 아닙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사 담당했던 검사들이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새로운 검사들이 와서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되기가 힘들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그나마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는요. 그 중앙지검에서 이걸 가져온 게 한 달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인데 제가 그래서 굳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그 막 법무장관을 취임시키자마자 막 일주일도 안 돼서 막 인사를 그것도 한밤중에 막 그 발표하게 만든 이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게 야 이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수사 지금 의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는 이 정권의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끼는구나. 그래서 이게 본격화되기 전에 뭔가 인사를 통해서 수사를 압박하고 좀 그 덮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들어서 이렇게 서두른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똑같이 제가 네. 그 반대 입장에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하다가 울산 경찰이 그 선거 개입과 관련한 이제 고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온다거나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뭐 폭로했던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청와대를 압수수색까지 했던 건데 그걸 다시 또 수사를 한다거나 이건 별건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사평가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 그래서 그 검찰 수사를 평가하는 인사를 했다 그러는데요.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는지 그 수사가 잘된 수사인지 잘못된 수사였는지 하는 거는 나중에 법원의 최종심이 나와봐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 같고 이거 뭐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영장 발부 여부하고 유무죄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도 보면 분명히 직권남용은 소명되었다. 그리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이런 게 딱 명시돼 있어요. 기각 사유에도. 단 발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부인이 구속됐기 때문에 발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걸 가지고 조국 그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 이거는 그 천만의 말씀이고요. 지금 조국 수사 뭐 4개월 동안 먼지털이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아니 12가지 범죄 혐의가 적시돼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내용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정권의 도덕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저는 반증해 보이는 그런 멘트라고 보고요. 먼지떨이 수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지떨이 수사도 아니고 이거는 고구마 줄기 캐듯이 자꾸 뭔가가 나오니까 수사를 한 것이지 별건 수사도 결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설사 먼지털이 수사라고 해도 먼지 털어야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먼지 털듯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지 공직사회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반론이 또 있으시면 네. 한 번씩 그 반론하시고요. 재반론하시고. 뭐 원론적으로 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국 장관이 청문회 때 실제로 뭐 기소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자유한국당 말하자면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의 부분도 사실은 끊임없이 검찰 내부와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 왔고 여러 가지의 말하자면 말하자면 수사 기밀들이 외부에 유출된다든지 언론과 연동해서 말하자면 개인 정보라든지 어떤 사생활 보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어떤 조국 가족 전체에 대해서 그것은 뭐 잘못된 부분을 덮어주라는 뜻과는 별개로 이제 그러한 과거의 고질적인 행태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네.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또 개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검찰 내부에서는 반개혁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이게 그 전체 정부의 기조 무조건 뭐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와 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 일반이 지니고 있는 검찰에 대한 어떤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조금 여전히 많은 어떤 반발 검찰 내부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뭐 물론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나왔기 때문에 합니다만 어쨌든 뭐 미국 대학에서의 뭐 성적을 누가 풀었다라든지 그런 것까지를 전 세계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말하자면 능력 있는가의 부분과는 너무 많이 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마찬가지로 울산 부분에도 실제적으로 보면 이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 뭐 고래고기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핵심적으로 균형 있게 잡아야 되는 부분들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떤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 있는 예를 들면 송철호 시장이 혹은 송병기 씨가 청와대를 접촉했던 혹은 임동호 씨가 청와대에 2017년 5월 달에 만났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연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프레임을 짜서 수사한다는 의혹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잉 수사가 아니냐.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캘 거는 캐야 되지만 실제로 이미 너무 음모론적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은
그 청와대 전체로 옥죄기 위한 어떤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수 의원님이 한번 마지막 반론하시고 네.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권은요. 자신들한테 좀 불편하고 거북한 게 나오면 무조건 무리한 수사고 과잉 수사라 그러는데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왜 지난 정권 적폐청산 수사할 때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이 2분 있어요. 그다음에 그때 수사기밀 유출 피의사실 공표는 무시로 그냥 그때 단 한 번도 민주당 쪽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거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막상 살아있는 권력 자신들에 대해서 칼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수사기밀 유출이네 심지어는 야당하고 무슨 검찰이 야당하고 커넥션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시퍼렇게 권력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검찰에 대해서 계속 반개혁적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어제 오늘 있었던 인사나 항명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본질 중에 본질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야말로 검찰 개혁의 본질인데 검찰 개혁은 온데간데 없고 무슨 공수처 무소불위의 공수처 만들고 그것도 검찰이 힘이 많아서 검찰 힘 빼기 하느라고 검경 수사권 조정 힘을 분리해놨잖아요. 그래놓고는 공수처는 온갖 기소권 수사권을 다 그냥 몰아주는 이 이율 배반적인 일을 하면서 이거를 무슨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요 좀 기가 막혔던 게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되고 나서 막 여당에서 좋아하면서 드디어 우리 대통령 공약 1호 공약이 이제 실현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집권한 지 얼마 지났습니까? 집권한 지 2년 반 지나고 겨우 대통령 1호 공약 했다 그러면서 좋아. 아니 그렇게 중요한 공약이면 힘있던 정권 초기에 해야지. 정권 초기에는 검찰을 동원해서 적폐 정권 정권 적폐 수사한다고 부려먹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바로 팽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와서 검찰 개혁 얘기한다. 저는 진짜 정말 좀 참담합니다, 솔직히. 네. 여기까지 얘기는 하고요. 공수처 얘기로 넘어가면 얘기가 또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인사를 이제 내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명을 어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야당 쪽에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하는 법사위에서 발언 중에 조금 과한 발언은 있었습니다. 내가 명령을 했는데 명령에 복종을 하지 않았다. 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시대의 수준에 비해서 과거의 왕조 시대나 어떤 아주 말하자면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대등한 위치를 너무 이제 수직적 관계로 봤다라고 하는 예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기존에 말하자면 인사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과 말하자면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안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누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논의 의견을 할 수 있는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짧았다는 아쉬움 부분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안을 내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꼭 법무부가 안을 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검찰도 스스로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떤 의견을 내느냐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됐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금실 장관 시점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은 있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검찰청법을 어겼다, 뭐 아니다, 항명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그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집어넣은 작업을 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네. 계실 때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정기 인사거나 이번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비어있는 검사장 빈자리 지금 채운다. 이 정도 인사로 알려져 있었더라면 아마 윤석열 총장도 대강 비어있는 쪽에 그 의견을 저는 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지금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자마자 막 인사를 한 해 만에 막 시끄럽게 하는 이 와중에 도대체 인사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혀 검찰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기 인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검찰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갖고 계신 그 인사 계획이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주시면 의견을 말하겠다 이랬는데 인사위원회 열리기 30분 전에 오라. 그거는 좀 곤란하다.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계속 기다렸다 그러는데 또 뭐가 또 비판의 대상이 되냐면 윤 총장 쪽에서 제3의 장소에서 보자 그랬다. 네. 그걸 가지고 아니 하급자가 상급자를 어디로 오라가라 하냐. 이게 도대체 막 건방지다는 쪽으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실이든 이런 데서 두 분이 만나서 인사안이라는 게 뚜껑 열 때까지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세워나가는 이런 걸 염려해서 과거에도 다른 장소에서 두 분이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랬던 일이 왕왕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례를 생각해서 윤 총장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것도 무슨 대역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항명 얘기하는 거는 진짜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고 이런 게 민주적인 통제? 저는요. 적어도 이 촛불 시민혁명 얘기하고 촛불 정권을 자처하려면 적어도 과거 정권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있을 때 못마땅한 검사들 잘라내는 이런 비슷한 일은 정말 이 촛불 정권을 자처하는 이 정권 하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건 정파를 달리하고 실망스럽고요. 저 같은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반론도 없으시면 네. 여러 가지 어떤 네. 지금 이제 지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동안의 문화 관행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신임 법무부 장관이 그런 관행들에 비해서 좀 말하자면 좀 돌출적이거나 좀 더 강한 어떤 네. 입장을 취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수사가 계속될 것이냐. 수사 이거 방해행위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번 인사 대상이었던 고위직 간부 31명에 대한 신고식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받았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받았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윤석열 총장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했어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검찰총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동시에 네. 좀 바람직한 지점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개혁해야 될 지점들은 분명히 있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정부가 그야말로 진행되고 있던 수사를 대충 덮으려고 이런 인사를 했다라고는 의혹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오히려 이 정부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해서만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이 민주적 통제를 하는 민주적 통제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윤 총장이 말하자면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지속성에 대해서도 네.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국민들이 실망했던 검찰에 대한 부분 또 입법부나 다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국민들의 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데 비해서 네. 말하자면 사법부만 유일하게 사실은 어떤 뭐 공직선거가 아닌 스스로 했던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견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국민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의견들 좀 더 개혁해야 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말하자면 쉽게 봐주기식의 정치는 그러니까 검찰의 행동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민주적 통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께서 말씀한 바가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댈 수 있는 그런 윤석열 총장의 일관된 어떤 입장들은 또 국민 스스로도 지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대립과 갈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다가 수용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진수 의원님. 저도 권력 기관들 간의 건강한 수준의 긴장 관계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과 청와대가 일정한 뭐 긴장 관계가 있다거나 법무부와 검찰이 그렇다거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 뭐 새로 오고 또 떠나고 하는 그 검사들을 대상으로 추미애 장관도 뭐 신고를 받았고 윤 총장도 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하신 말씀이 자꾸 저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뭐 잘못된 수사 관행이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 그거 고지고대로 이행하다가는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대목보다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뭔가 하면 검찰이 가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하면 지금 그 직접 수사로 하던 게 이제 특수부 수사나 공공수사 같은 거잖아요. 특히 특수부는 경제사범, 주식시장을 왜곡시키는 금융 관련한 이 사범들. 네. 이거는요. 이 수사는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이라든지 경험. 이 수사도 기술이고 경험에 바탕한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를 다 해체해버리면 이 수사 누가 합니까? 뭐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경찰이 한다 그러지만 우리 경찰에는 이런 식의 특수한 수사를 해본 경험이나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저는요 이 경제사범이 활개칠 이런 토대를 마련해 준 게 아닌가. 윤석열 청장이나 검찰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꼭 필요한 기능은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그래서 이 경제사범 관련한 이 부분에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하고 박수 치고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도 부산에 특수부를 없앴단 말이에요. 저는 부산 지역에도 그 경제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없앤다. 저는 대단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어차피 얘기니까. 이제 검찰 취임하시면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번 인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번 인사가 결국은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해방을 놓기 위한 그런 인사냐. 아니냐. 이제 여기에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사를 냈다 하더라도 검사들이 움직여서 새롭게 보임된 고위 간부들이 기존에 했던 수사들을 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논란이 이제 과정 절차상의 문제는 빼고서라도 그러니까 수사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만들 때에는 검찰의 승인을 받아라 법무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청와대가 협조를 안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이 시도가 무산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떻게 뭐 서로 간에 이제 이해관계 주장하는 바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앞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네. 두 분이 말씀을 우선 해주시죠. 그 수사와 어떤 특수부 소위 뭐 비직제 수사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 개혁의 하나의 어떤 방향 속에 이미 다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사 부분에 있어서 특수수사 또 금융 관련 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기본적인 어떤 지나친 그 말하자면 특수형의 수사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검찰이 손을 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은 이미 컨센서스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세월호 특조위라든지 어떤 네.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콘센서스가 만들어지고 또 국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뭐 국정감사라든지 어떤 특별 어떤 그 수사의 요구에 대하여 아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저도 동의하는 것은 이제 김수영께서 말한 금융 관련된 정말 최근에 금융에 대한 범죄들이 나날이 진영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하자면 정부에서도 그러한 어떤 범행들이 말하자면 난립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지방 그 자치 관련된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오늘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특정화하지 않고 말하자면 무조건 어떤 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자료 일체라고 쓰여져 있어서 구체적인 압수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특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청와대 압수수색하거나 검찰의 수사는 계속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이제 좀 이제 불가피하게 인원이 교체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1, 2월 되면 또 중하위직도 말하자면 또 인사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사실은 좀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앵커께서 이번 인사가 지금 해오던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그게 방해로 작용할지 그걸 물어보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좀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이번 인사에 숨겨진 의도가 분명히 저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정말 그랬는지는 이 이어지는 후속 인사 그러니까 아주 그 지금 검사장급 인사만 됐잖아요. 이어지는 예를 들어서 부장 차장 검사는 이제 아주 수사 실무를 담당하던 이런 사람들까지 싹 바꾼다. 이렇게 되면 그 수사 방해 의도는 이제 더 노골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조국 가족 관련한 수사라든지 그 유재수 관련한 수사는 이제 거의 기소가 됐으니까 공소 유지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제 요게 걱정되는 대목이고요. 이제 무엇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는 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시점이라서 이 부분은 상당한 지장을 받을 거고 바로 그 부분에 이번 인사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굉장한 의심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금방 시간이 가버리는데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저희가 좀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30초씩 두 분이 이번 그 검찰 인사에 대한 말씀 아직 부족해서 말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하시고 그리고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국민들이 눈을 뜨고 계시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이것을 뭐 야당이 공격하듯이 수사를 없애기 위하거나 무마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기획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더 많이 국민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금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의 어떤 민주적 통제가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국민도 함께 참여해서 지켜볼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 청와대에도 한 말씀 드리고 윤석열 총장과 다른 검사장님들 한 말씀 드립니다. 일단 청와대에는요.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그 내세우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5년간 국민들이 위임해준 인사 권한이고요. 그걸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 행사되고 남용된다면 저는 그 인사권보다 더 상위 위치에 있는 국민들의 저항권이 강하게 발동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정권의 과오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국 지난 정권의 실패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총장님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대 쫄지 마시고 국민들이 응원하니까 국민들 믿으시고 그 자리 꿋꿋하게 버텨 주십시오. 그리고 그 멀리 거의 유배 가다시피 하신 배성범 검사장님 또 한동훈 그다음에 박찬호 검사님께도 그 세 분 검사님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실천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역시 그 힘드시겠지만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새로 임명된 그 검사장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공동정치구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